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둘러싼 분위기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이 법정관리 시나리오까지 꺼내들면서 압박하자 태영그룹이 결국 한 발 물러난 모습인데요. 태영건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권용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태영그룹 사태가 결국 법정관리로 가지 않고 이 워크아웃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영그룹이 그 워크아웃의 개시 조건이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 원을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태영그룹의 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한 자금을 이제 태영건설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그룹이 제시한 첫 번째 자구안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태영그룹이 매각 자금이 1,549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890억 원을 그 지주회사인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을 했었어요. 예. 이게 태영그룹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지주회사의 연대보증 채무를 갚아놓고선 이것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라고 좀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채권단과 당국도 이것을 태영건설의 지원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좀 단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런 태영그룹의 움직임에 좀 강한 비판을 내놨었는데 태영이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원칙은 확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그 충분한 자구 계획과 확실한 이행 방안 없이 채권단 동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단 동의가 안 되면 기업 회생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네. 사실상 이렇게 기업 회생 얘기까지 꺼내들면서 최후 통첩을 한 건데 예. 이에 대해서 태영 측이 어제 오전 11시쯤이었죠.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잔여분 890억 원을 최종적으로 이제 태영건설에 투입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또 기존에 내놓은 4가지 기존 자구안에 더불어 추가적인 자구안에 대해서도 좀 확약 절차를 밟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자금이 태영건설 쪽으로 들어갔군요. 그리고 또 그렇게 분위기가 워크아웃 쪽으로 기울기는 했는데 이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큰 희생을 한 건 아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890억 원의 투입 과정을 보면 사실상 오너의 사재 출연이 아닌 그 대여 형식으로 자금을 대부분 조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SBS 지분 담보 제공도 있었는데 그게 서로 가족 간의 거래여서 사실상 오너의 희생이 크게 따른 것 아니다. 오너 일가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좀 이런 비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과정을 좀 보면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이제 계열사 블루원으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1년 기한으로 단기 차입을 했고요. 그리고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그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 117만 주를 내년 7월까지 담보로 해서 자금을 330억 원을 빌렸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거래인 거죠. 네네. 이렇기 때문에 사재 출연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특히나 그 TY홀딩스가 그 윤성민 태영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 게 있는데 네네. 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서 한 416억 원을 조달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도 이번 이 890억 원 납부 과정에 좀 활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자구안에 대해서도 이제 태영그룹이 모두 이행을 하겠다고 하고 또 추가 자구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넘어가는 오후 점심 시간대쯤에 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태영건설 자구 노력과 관련해서 부족할 경우에는이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달면서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인데 네. 최금락 그 TY홀딩스 부회장도 같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그 계획과 관련해서 네. 대주주 지분을 모두 걸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을 했어요. 다만 그 SBS 지분을 매각하는 데에는 좀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네네. 태영 측은 그동안 SBS 지분 매각이 방송법상 대기업 지분 제한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등의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네. 지분 매각은 어렵지만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발언이 이번에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윤창업 회장이 워크아웃 신청 이후 자구 이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일부 자구 계획의 미이행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지만 다시 자금을 마련해서 전액 태영건설에 더 투입했다면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그 윤세영 회장의 기자회견을 좀 보면 사실상 부족할 경우에는이라고 전제 조건을 비록 달았지만 네. 그래도 SBS 주식 담보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초부터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이 태영건설의 법정 관리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워크아웃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원래부터 좀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애시당초 그런 관측들이 많았었죠. 네네. 그러니까 태영건설의 이번 워크아웃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1호 케이스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4월 총선을 좀 앞두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뭐 당연하게 워크아웃으로 이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번째 자구한 내용인 그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좀 갑자기 얼어붙었었습니다. 예. 태영그룹이 이제 태영건설 대신 지주회사의 매각 대금을 출연하면서 태영건설에게 소위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네. 결국에 태영그룹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자구안으로는 어떤 게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태영그룹 측에서 이 추가 자구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어떤 방안들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기존에 처음 나온 4가지 자구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 원의 이제 태영건설 지원이 하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영그룹의 계열사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하고 그 매각 대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계열사인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 지분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또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평택 싸이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었는데요. 네. 태영그룹은 여기다가 지주회사인 TY홀딩스 지분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 자구안에 이제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요. 네. 그리고 오늘 TY홀딩스에 더불어 SBS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온 거고요. 네. 그 사실상 그 금융당국 쪽에서도 많이 좀 압박이 있었는데 어제였는데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게 주요 수장들을 F4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 이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 참석자들이 태영그룹이 기존에 제시한 4가지 자구 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네. 이번 윤세영 회장의 발표 내용이 그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감독원도 워크아웃 쪽으로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최근 모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이나 부동산 PF 그리고 금융회사 건전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시장 안전성 그리고 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워크아웃을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예. 특히 태영건설이 시청한 이번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지주사 그 TY홀딩스를 포함해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했거든요. 네. 발언을 좀 보면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아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 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까지 연관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영그룹 이제 추가 자구 계획을 확인하고 나면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번 주 11일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채권단이 11일에 채권자 회의를 열어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이 주채권은행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구 계획이 나온다면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가 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문제는 추가 자구안에 이 태영 측의 진정성이 얼마나 담기는지 그 여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그러니까 11월 채권자 협의회의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는데 예. 그 이유가 채권단 가운데 물론 시중은행이나 좀 규모가 큰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따르는 곳이 많을 텐데 이번 이 태영그룹의 채권단 가운데는 유독 소액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청산이 돼서 자신들이 선순위 채권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청산이 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워크아웃에 이제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변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채권단의 그 주체가 굉장히 좀 다양해서 좀 폭넓게 분포가 돼 있어서 과거 어떤 채권단들보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워크아웃이 만약에 산업은행의 동의 의사를 밝힌 채권단의 75%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워크아웃이 개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부채 실사를 위해서 채권 행사가 3개월간 유예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1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채권 행사가 유예가 되는데 태영건설은 조직이나 인원 구조 조정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대안을 주채권은행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 주채권은행은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사를 통해서 채권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짜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11일쯤에는 2차 협의회를 열어서 그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 한 달 또 뒤인 5월 11일쯤에는 확정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서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 간의 MOU가 또 맺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번에 워크아웃이 성사될 경우에 그 개시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반대 매수 청구권을 직접 인수할지 여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번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찬성하는 채권자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액을 사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앞서 산은은 태영건설에다가 이 워크아웃 반대 매수 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태영건설은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 매수 청구권을 태영건설이 아닌 그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이 매입을 해야 된다면 워크아웃 찬성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워크아웃이 부결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절차가 지금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 만약에 채권단이 그 태영건설에 대해서 워크아웃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채권단이 워크아웃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정 관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이 상거래 채권을 통해서 엮여 있는데 그 채권이 이제 모두 동결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분양계약자를 포함해서 500여 개의 협력업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PF 리스크가 사실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그 뇌관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 네네. 이런 태영건설이 쓰러질 경우에는 이번 위기가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금융권에 대한 우려 위기가 좀 크게 번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재 한 85조 원 수준으로 그 시장 안정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그 유동성 규모를 즉각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상황별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인데 일단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일단 11일 열리는 그 채권자 협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좀 이번 사태의 주요 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